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홍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강에서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네요. 우리 1강 우주의 기원, 우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좀 잠깐 보실래요? 교재를 보시면은요, 총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 중요한 내용들만 저랑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요. 1단원, 2단원, 3단원은 우주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과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얘기. 옛날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 안에서 생명체가 있대.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예요. 이게 바로 1단원, 2단원, 3단원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4단원부터는 딱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막 신소재, 정보통신 막 이런 거 나와요. 막 반도체 나오고 현대 얘기로 확 넘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막 뉴스라든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 뭐 액정, 그쵸? 우리 액정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약도 배우게 될 것이고 현재 얘기로 샥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단원은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주 얘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첨단 과학 얘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제 비중은 비슷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개정교과잖아요. 개정교과가 된 다음에 초반에는 우주 파트가 잘 안 나왔어요. 우주 파트가 잘 안 나오고 막 빅뱅 이런 것도 안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확하게 비슷한 비율, 5대5의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다 살펴주셔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 그래요, 좀. 뭐냐면 보기만 바꿔서 나온다거나 얘만 바꿔서 나온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 딱 표시해 두셨다가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시험 100점 안 맞으셔도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우리 60점 이상 열심히 노력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진행은 1단원에 보면은 지금 단원을 좀 보시면 단원 안에 소단원들이 있어요. 그 소단원을 이제 하나의 강의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여러분 공부하시기 편하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는 따로 돼 있는 것이죠. 문제풀이는 나중에 따로 살펴보시고요. 문제풀이 강의가 진짜 중요하죠. 반복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페이지고요. 우리 우주 얘기 시작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이제 큰 1단원. 자, 그리고 이제 소단원 0, 1, 우주의 기원. 자, 이제 우주 얘기를 할 건데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 단원에서, 이 소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이제 좀 이따 하시겠지만 허블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출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로 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도플러 효과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도플러 효과 그리고 허블 법칙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은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외부 은하, 스펙트럼 이런 거는 그 관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관측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 부분들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 은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뭐라고 해요? 되게 쉽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우리 은하라고 해요. 네, 그냥 우리 은하라고 하시면 돼요.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예요.
사실 옛날 사람들은 뭐 우리 은하라는 것 자체를 몰랐죠. 그쵸? 근데 이제 점점 관측을 하고 망원경도 발명이 되고 하면서 우리 은하 말고도 바깥쪽에 더 많은 천체들이 있다라는 게 발견되었고요. 그게 이제 다 나머지를 다 합쳐서 그냥 우리가 외부 은하라고 부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자, 외부 은하. 외부 은하는 허블이라는 사람이요, 세페이드 변광성을 확인하면서 거리를 측정하면서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은하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은하가 아니니까 외부 은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외부 은하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은하의 예로 뭐로 기억하시면 돼요? 안드로메다 은하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나오지도 않아요. 네, 안드로메다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 세페이드 변광성, 세페이드는 그냥 이름으로 기억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세페이드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변광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밝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게 변광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밝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밝아졌다, 좀 덜 밝아졌다, 다시 밝아졌다. 그러니까 요렇게 반복적으로. 그 전구도 이렇게 깜빡해서 다시 밝아졌다, 이런 전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별의 변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맨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재 맨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죠. 자, 그래프를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드리면 변광성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밝고 어두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요게 바로 변광 주기가 되겠습니다. 변광성의 의미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변광성이 무엇입니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의 팽창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에 너무 막 집착해가지고 이거 과학 첫 페이지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밝음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래, 이런 별이래 라고만 그냥 인지하시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변광성이 되겠고요. 그 밝기를 이용해서 은하가 외부 은하가 안드로메다가 외부 은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는 사실 은하가 되게 커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은하 전체를 보는 건 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별을 이용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변광성이라는 별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별들 있잖아요. 정말 가까운 별들은 사실 연주시차라는 방법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도 뭐 물론 말씀드려도 되지만 뒤쪽에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가까운 별들은 여기 태양이 있고 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쵸? 지구가 이렇게 돌게 되면은 여기 가까운 별이에요. 태양에서 가까운 별. 그럼 요 위치에 있을 때 별, 요 위치에서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각도의 반을 이제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구의 공전 궤도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별의 위치가 바뀌면 이 연주시차는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연주시차가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고, 자, 그리고 연주시차가 작은 별일수록 지구에서 먼 별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서부터 먼 별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별의 거리 왜 측정한다고요? 외부 은하가 어느 정도 거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별은 이렇게 연주시차라는 것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낼 수 있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바깥쪽에 있는 외부 은하, 그러니까 즉 우리 지구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이 은하의 별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연주시차로는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이 변광 주기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 책에 왼쪽에 있네요. 외부 은하의 거리 구하기.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먼저 변광 주기는 눈으로 보시면 되죠. 눈으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자, 그 변광 주기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밝아지고 어두워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바로 겉보기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 별의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 그냥 별의 밝기죠.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눈으로 봐서 밝아지고 어두워짐을 확인하는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별을 다 일정한 거리 위에 위치시켜 놓았다라는 가정하에 밝기를 비교하는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계정교과 전에는 막 계산하고 막 이러는 게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니 멀리 있는 별이니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뭐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은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이거 계산하면 조금 헷갈렸거든요, 옛날에는. 자, 요 밝아지는 요 시기, 눈으로 봤을 때 밝아지는 시기는 변광 주기라고 하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변광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광 주기는 눈으로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무엇을 이용하냐면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 변광 주기를 계산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등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등급은 뭐냐면요, 바로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등급은 별을 일정한 거리에 위치시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밝기를 계산한 거예요. 자, 그 일정한 거리가 얼마냐면은 10파섹이라는 거리입니다. 32.6학년 혹은 10파섹. 이거 그냥 단위예요. 이런 거 너무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단위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절대 등급 10파섹의 위치에 별들을 놓고 그 밝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연주시차로는 사실 얘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건 좀 불가능하고 변광 주기를 계산해요. 자, 그리고 절대 등급을 계산해 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구해내시면 돼요. 그 표를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이군요. 왼쪽에 보시면요, 그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변광 주기와 절대 등급. 그쵸? 자, 그 표를 보시면 서로 비례관계 그래프가 있고요. 요거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죠. 다 계산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뭐 규칙성이 있어요. 요거 보고 그대로 찾아내시면 돼요. 자,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변광 주기 구하시면 돼요. 절대 등급 구하시면 돼요. 변광 주기는 뭐 가지고 구한다고요? 겉보기 등급으로 구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얘네 두 개 이용해가지고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가 핵심 포인트예요. 얼마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지금 그림처럼 주고요. 자, 그 그래프에 맞게 숫자를 넣어주고 찾아라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무턱대고 우리가 이 값을 뭐 외운다거나 얘를 외운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필요한 것만 기억해 두세요.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선 변광 주기와 절대 등급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은하 얘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리 좀 옮길게요. 외부 은하라는 거는 멀리 있어요. 그쵸? 멀리 있어요. 근데 얘네가 뭐 아까 뭐 말씀드렸어요. 뭐 변광 주기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구해낸대. 근데 얘네가 희한하게도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네. 외부 은하의 거리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요,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이 뭔지 살짝만 볼 거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여기서 주요 내용이 아니라 뭔지 확인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펙트럼은요, 무지개? 무지개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개. 그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빛이 탁 와요. 빛이 딱 오면은 그 빛이 물방울에 의해서, 공기 중에 막 물방울 많잖아요. 비 오고 난 다음이니까. 그 물방울들이 분광기 역할을 해요.
네, 빛을 나누는 역할을 하면서 색깔이 쫙 나눠지는 게 이게 바로 무지개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빛을 분광기로 나눈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빛이 분산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빛의 분산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처럼 보남파초 노즐발 쭉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스펙트럼의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나눠서 아예 나눠서 나왔네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 스펙트럼은요. 제가 지금 여기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보남파초 노즐발 본 적 있죠? 그쵸? 자, 보남파초 노즐발 쭉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의 색깔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선 스펙트럼이. 자, 그리고 반대로 일부의 색깔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흡수 혹은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 스펙트럼은 그래서 흡수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그 색깔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흡수 스펙트럼은요. 그 색깔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왜 배우는 거냐면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초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뭔지만 빛을 나누는 것이구나.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출 스펙트럼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들이 특이하게 내놔요. 원소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빛을 내놓고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저기 들어있는 물질이 나트륨이구나, 뭐 아니면 구리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저랑 나중에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펙트럼이 뭔지 아시겠죠? 눈으로 이렇게 색깔을 뚜루룩 나눈 거예요. 빛을 나눈 거. 이제 도플러 효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도플러 효과랑 뭐가 중요하다고요? 허블, 그쵸? 자, 도플러 효과 얘기를 조금 해보기 전에 먼저 그 파장에 따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파장, 이제 진동이 있어요. 여러분, 소리가 파동인 거 아세요? 빛도 파동인 거 아세요? 얘네 다 파동이거든요. 자, 소리 같은 경우에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파장은 이것도 사실 뒷부분에서 파장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오면 참 좋았는데 그냥 시작부터 그냥 파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이제 파동이라고 해요. 파동인데 이런 파동도 있고 막 이렇게 가는 파동도 있고 해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파동을 살펴볼 텐데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파동. 근데 이 파동의 맨 위에 지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지점 있죠. 뭐 혹은 맨 아래 혹은 맨 아래. 자, 이런 지점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파장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장이라는 거예요. 자,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높고 낮음이 달라져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 파장이 뭐 짧아지고 길어지게 되면서 진동수가 좀 바뀌거든요. 진동수가 또 뭐냐? 1초 동안에 얼만큼 진동했느냐를 표현하는 게 바로 진동수라는 건데요. 이거의 차이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낮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우선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비교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소리가 높낮이가 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파장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가보도록 하죠. 자, 도플러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소리가 멀어지거나 혹은 소리가 가까워질 때 소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 사람이 여기 있어요. 얘가 뭐냐면 귀가 이렇게 있는 관측자입니다. 소리를 듣는 사람, 소리를 듣는 사람. 자, 그리고 여기 자동차가 한 대 가요.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실까요? 자동차 이렇게 가는데 자동차가 경적을 쫙 울리면서 가요. 근데 멀어질 때는 소리가 좀
작아지죠. 그건 당연하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근데 소리가 낮아져요. 반면에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커지면서 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이제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멀어질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차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은요. 멀어짐. 아까 말씀드린 파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동수라는 거예요. 진동수가 작아집니다. 근데 이 진동수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소리의 높낮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가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동수가 작아지면 소리는 낮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낮은 소리가 들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갈게요. 이 자동차가요. 여기서 표현할게요. 그냥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경적을 울리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가까워지죠. 가까워짐. 그러면 정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파장은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요. 진동수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되냐면요. 가까이 오게 되면요. 높은 소리가 들려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가까이 오는 거니까. 높은 소리가 들리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도플러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동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기억하시기 힘드시다면요. 파장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이 부분에선 돼요. 왜냐면 우리가 빈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진동수보다는 파장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즉 가까워지면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멀어지면 파장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진동수는 우리 뒷부분에서 파동 배우면서 함께 연결하시면 되니까 우리 끝까지 공부하실 거니까 그죠? 자,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소리뿐만 아니라 빛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플러 효과를 우주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주에 적용하기 위해. 자, 얘네 둘을 합치시면 돼요. 지금부터. 스펙트럼은 뭐냐면 별빛이 내놓는 빛이에요. 별빛이. 이제 별빛이 특정한 그 빛의 색깔을 내놓을 겁니다. 근데 그 별빛이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 분명히 차이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페이지 넘기셔서 별빛의 도플러 효과, 외부노의 도플러 효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두 개 다. 그냥 저 합쳐서 갈게요. 별의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제 여기 지구예요. 지구에서 이제 관측을 합니다. 별빛을. 근데 그 별빛을 관측했더니 이제 스펙트럼을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 관측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했더니 점점 어느 쪽 방향으로 가냐면 붉은색 쪽으로 가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은요. 빛을 얘기 말씀드리면 파장이 짧은 색깔이 있고요. 파장이 긴 색깔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안에서 파장이 짧은 경우랑 파장이 긴 경우가 있는데 파장이 긴 경우가 무슨 색깔이냐면 붉은색 계열이고요. 파장이 짧은 계열이 뭐냐면요. 네. 파란색이 없네요. 자, 그 청색 계열이에요. 청색 계열. 자, 그래서 여기가 청색, 여기가 이제 붉은색, 적색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파장이 짧은 것부터 얘기하면 보남파초 노주빨이 바로 파장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별빛을 매일매일 관측을 했더니 무슨 색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느냐, 스펙트럼이 이동을 하느냐, 붉은색 쪽으로 점점 이동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관측해 본 결과, 뭐 매일매일은 뭐 차이가 없겠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계속 우리가 관측을 해본 결과 이 별빛이 내는 스펙트럼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더라? 적색을 향해서 가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색 편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적색 편이라는 게 바로 적색이 뭐라고요? 이 파장의 기호거든요. 파장이 긴 쪽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현상이에요. 적색이 가까워지니까, 적색이 뭐니까? 파장이 긴 쪽이니까. 이거 두 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론 뭐예요? 얘 멀어지고 있구나.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에요. 얘가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이 별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오겠죠. 우리가 눈으로 관측한 그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 그럼 그건 무슨 색이에요? 청색 쪽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청색 편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청색 편이랑 적색 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관측한 결과는 적색 편이.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멀어지고 있어. 네, 이게 이제 끝이에요. 자,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빛의 스펙트럼 해가지고 멀어질 때 그리고 가까워질 때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색편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파장이 짧아지면 청색편이고요. 파장이 길어지면 적색편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청색편이다, 적색편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적색편이니까 우주에서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됐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 끝이에요. 뭘 추가하시면 되냐면 알았어. 적색편이라는 건 알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은하랑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은하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지구를 기준으로 가까이에 있는 은하랑요, 지구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이 두 가지 은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둘 다 무슨 편일까요? 적색 편이가 관측이 됐어요. 그럼 맞네. 멀어지는 거 맞아요. 근데 속도가 달라요. 얘는 가까이 있는 은하는요, 천천히 멀어져요. 반면에 멀리 있는 은하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빨리 멀어져요. 그러니까 적색 편이가 더 빠르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적색 편이의 속도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색 편이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멀리 있는 게.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을까요? 뭔가 법칙 하나 만들어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뭐예요? 은하가 멀어지고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또 가까이 있는 은하랑 먼 은하를 봤더니 또 달라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대요. 그럼 이걸 정리하시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허블입니다. 허블 법칙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5페이지에 나옵니다. 허블 법칙의 발견 한번 보실래요? 허블 법칙의 발견. 지금까지 한 얘기 쫙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뭐냐면 세페이드 변광성 이용해서 외부 은하의 거리를 측정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은하가 아니라 외부 은하라는 걸 알아냈대요. 그쵸? 자,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확인했대요. 별빛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걸 가만히 관측해 봤더니 적색 편이 현상을 확인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하가 멀어지고 있구나. 근데 가까이 있는 은하랑 멀리 있는 은하 중에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빨리 멀어지는 거구나. 자, 지금까지 앞에서 한 얘기가 쫙 연결된 게 허블 법칙의 발견입니다. 우리 계정교과는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 이런 식의 스타일이거든요. 자, 결론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빠르고요. 적색 편이가 빠르니까 빨리 멀어지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이 빨리 멀어짐이라는 거를요, 과학적으로 후퇴 속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후퇴 속도가 빨라집니다. 됐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시면 돼요. 먼 은하,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프로 나타낼게요. 자, 그래프 보시면요, 여기가 거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후퇴 속도입니다. 거기 보시면 관측 결과라서 실선으로 돼 있진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값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끝.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주는 뭘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과학에서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 되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 기울기를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하얀색 그래프랑요, 이 노란색 그래프랑 두 가지 경우 중에 허블 상수가 큰 게 뭐예요? 허블 상수가 뭐라고요? 기울기죠. 기울기가 큰 게 뭐예요? 그쵸. 기울기가 큰 거는 노란색이에요. 그럼 보세요. 노란색일 때, 하얀색일 때보다 후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큰 경우가 후퇴 속도가 빠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허블 법칙이 아예 여러분 1단원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개정교과 바뀐 다음도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배우긴 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와서 좀 속상해하시고 많이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허블 이 법칙이. 근데 그래프 딱 주고서 뭐 물어봤냐면 이때 기울기, 허블 상수 요거 아는지 아니면 요거 해석하는 거 거리, 후퇴 속도 관계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결론은 우주가 팽창한다 라고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우주의 팽창이에요. 다 왔어요. 우주의 팽창은 뭐예요? 우주의 팽창. 우주의 팽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적색 편의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외부 은하가 점점 아니면 별로 얘기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이 별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공간이 점점 팽창하고 은하와 은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등등등등 다양한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주 팽창은 사실 그 빅뱅 얘기하면서 더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우주 팽창은 이거 얘기할 때 요건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건 개념이라서 이렇게 비교 되게 많이 하거든요. 풍선에 점 찍고 점 3개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풍선을 불어요. 그러면 풍선 자체가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서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이땐 그 어디에도 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멀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우주의 팽창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팽창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면 중심이 없어 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요. 어떤 중심이 없이 팽창하는 게 바로 우주 팽창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좀 확인해 두셔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지요. 빅뱅 얘기하면서. 자, 이게 이제 바로 우주의 팽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우주의 기원이 나왔어요. 우주의 기원이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다양한 그 팽창 우주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허블 법칙, 자 그리고 빅뱅의 우주 요거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의 나이 얘기가 나오기 있는데요. 요거는요, 우주가, 솔직히 이게 다 지금 뭐냐면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을 줘요. 어떻게 가정을 줬냐면, 그 우주가 빛의 속도로 늘어난다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그때 우주의 나이는 약 얼마냐면 137억. 네, 요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산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팽창하는 그 시간을 빛의 속도와 동일하게 놓고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허블 법칙이에요. 네, 허블 법칙. 문제도 허블 법칙에서 나왔고 그 허블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그 기본 개념이 바로 도플러 효과였습니다. 도플러 효과 그리고 적색 편이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출제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그 문제풀이 강의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풀이 강의 공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